안녕하십니까.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재학 교실의 노종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과 질환 중 폐장과 관련된 질환의 한약치료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학에서 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한의학에서 양중지음의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폐는 양의 기운이 많고 그 중에서도 음의 기운도 조금 있는 그런 성질의 장기가 되겠습니다. 오행 속성에 따지자면 금속의 성질을 가진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폐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가 가지는 기능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호흡을 하는 장기이죠. 이처럼 한의학에서도 폐의 가장 으뜸가는 기능을 호흡 조절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폐장은 인체의 기, 혈 중에 기와 관련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체의 모든 기를 주관하고 기운의 순행에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장은 수액대사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인체의 모든 수분, 진액들이 대사되는 것에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폐장은 정신활동을 주관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모든 정신활동은 심장이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 정신활동 중에서도 감각과 관련된 활동은 이 폐장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체의 모든 오장은 육부와 연관이 되게 되는데 폐의 경우 대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소화작용에도 이 폐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폐와 관련된 부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려면 코로 숨이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코는 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폐의 기능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코의 상태를 보고 역시 폐의 건강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이 흐른다든지 코가 막힌다든지 하는 증상을 보고 폐의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된 부위는 기관지입니다. 인체가 호흡을 할 때 바깥 공기가 코를 통해서 들어와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되죠. 이처럼 기관지는 호흡의 통로로 역시 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는 인체의 피부에 난 모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폐는 호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장에 비해 외부 환경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즉, 폐장은 인체의 바깥쪽과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가장 바깥쪽인 피부, 모발과 관련이 많고요. 또한 폐장은 외부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방어하는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살펴봤을 때도 가장 먼저 방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인체의 피부입니다. 그래서 폐와 피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피부 질환이 나타났을 때 이 폐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럼 폐와 관련이 높은 질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기본적으로 호흡기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종 호흡기계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기입니다. 이 감기에는 여러 증상들이 수반이 되는데요. 발열 증상도 나타나고 가래가 낄 수 있고 심한 경우 객혈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폐는 흉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폐에 이상이 있을 경우 흉통이 오기도 하고요. 또한 호흡과 관련해서 천식과 같은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이 바로 폐장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폐장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 가능한 본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폐와 관련된 질환에 사용하는 본초들은 대부분 감기를 치료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 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외부의 나쁜 기운이 몸에 침입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렇게 외부의 나쁜 기운들은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럴 때 표증이라고 하여 발열이라든지 오한이라든지 두통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땐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나쁜 기운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땀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땀과 함께 나쁜 기운이 몸 바깥으로 제거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폐와 관련된 질환에 사용하는 본초들은 대부분 땀을 내는 효능을 가진 본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마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은 마왕과에 속한 마왕의 지상부를 모두 사용하는데요. 성질은 따뜻하며 맛은 맵고 약간 쓰게 됩니다. 이 매운맛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땀을 내게 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사용하는 본초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왕은 폐와 방광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왕의 효능을 살펴보면 땀을 내서 표증을 치료하고 폐의 기운을 원활하게 하여 기침을 먹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몸속에 불필요하게 쌓인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부종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왕은 감기가 들었을 때, 그리고 가슴이 답답할 때, 기침을 많이 할 때, 몸에 부종이 있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왕의 주요 성분은 에페드린인데요. 이 에페드린 같은 경우 교감신경 흥분 효과가 있고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중추신경을 흥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수축된 천식 증상이 있을 경우 이 마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왕은 전임상 실험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가 알려져 있는데요. 방금 보았듯이 천식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 외에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항비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았을 때 고지방식이를 먹인 마우스에게 마왕을 먹였을 때 실제로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가지는 계지라고 하고 그 나무의 주피는 육계라고 하여 이 두 가지는 약간 효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지의 경우 성질은 따뜻하며 맛은 역시 맵고 단맛이 나게 됩니다. 계지는 심장, 폐장, 방광에 작용합니다. 효능은 역시 땀을 내서 표증을 치료하며 또 속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지 역시 감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사람의 속이 차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치료하는데요. 복부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냉감이 같이 느껴지는 경우, 그리고 여성분들의 월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관절통이 있거나 몸에 수종이 있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때도 이 계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지 역시 많은 효과가 밝혀져 있는데요. H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요. 항염증 효과, 항알러지 효과, 항산화 효과, 항당뇨 효과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소엽입니다. 이것은 꿀풀과에 속한 소엽의 잎 및 끝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매운맛이 납니다. 이 자소엽 역시 폐장에 작용하며 또 비장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소엽은 표증을 치료하면서 또 위장을 도와서 기운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자소엽은 감기가 걸렸을 때,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할 때 활용할 수 있고, 또 소화기 증상과 관련하여 구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혹은 임신하여 구토가 나올 때 자소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소엽 역시 여러 효과가 밝혀져 있는데요. 항알러지 효과, 항암 효과가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을 개선하는 효과, 그리고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하입니다. 박하는 꿀풀과에 속한 박하의 잎과 지상부를 쓰게 되는데요.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매운맛입니다. 이 박하 역시 폐와 함께 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박하는 실생활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박하잎을 차로 우려서 차를 만들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 박하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하는 폐의 기 순환을 잘 하게 해주어서 감기를 치료하게 되는데, 앞서 봤던 마황이라든지 계지 등의 본초는 그 성질이 따뜻하여서 추위로 인한 감기, 보통 겨울에 걸리는 감기에 많이 활용을 한다면, 이 박하의 경우 서늘하여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여름 감기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는데 열증이 많이 보일 때 활용할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머리와 눈을 식혀주는 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발진이 났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 혹은 풍온병 초기에 활용을 하게 되고, 머리를 맑게 하기 때문에 두통이 있거나 눈에 충혈이 생겼을 때 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비 증상이 있거나 구내염이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피부에 풍진이 있을 때도 이 박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하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알러지 효과,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가 알려져 있고요. 클라미디아균 감염증을 억제시키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경입니다. 초롱꽃과에 속한 도라지의 뿌리입니다. 성질은 평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습니다. 맛은 쓰고 매운맛이 납니다. 이 길경은 폐장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길경 역시 실생활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음식으로도 많이 활용하여 한국에서는 이 도라지를 반찬으로 만들어 식사 때 먹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박하와 마찬가지로 이 도라지 역시 차로 우려내어 먹게 되는데요.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도라지 차를 마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길경의 효능을 살펴보면 역시 폐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이 목구멍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몸속에 있는 담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많이 낄 때 이 길경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치료 증상을 보게 되면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많이 낀 기침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아플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속에 농량을 제거하기 때문에 폐 농량이 있을 때도 이 길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길경의 전임상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길경은 폐 보호 효과, 간 보호 효과,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폐와 관련된 질환의 한약 치료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주로 해표제, 즉 감기를 치료하는 처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처방이 소청룡탕입니다. 소청룡탕은 대표적인 신혼 해표제로 감기 치료에 탁월한데요. 이 소청룡탕은 한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되어 있으며 또 보험 처방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청룡탕의 구성을 보면 마황, 작약, 세신, 건강, 감초, 계지, 반하, 오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청룡탕의 효능을 알아보면 역시 땀을 내어서 표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약물들이 대부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속의 차가운 증상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또한 폐를 따뜻하게 하여 여러 가지 수음, 즉 가래 같은 것을 잘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치료하는 증상을 살펴보면 감기가 있고 속에 수음이 많은 증상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으슬으슬 춥고 추운 것을 싫어하며 몸에서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고 몸도 아프고 땀은 나지 않고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맑고 그 양이 많은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또 가슴이 답답하고 헛구역질을 하고 또한 신체가 모두 무거울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분을 잘 제거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사지에 부종이 있을 때도 이 소청룡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혀와 맥을 살펴보면 혀의 경우 차갑기 때문에 흰색 태가 끼고요. 맥을 잡았을 때 이것은 감기로 인해 표증이 있기 때문에 부맥이 일어납니다. 즉 맥을 이렇게 잡을 때 살짝만 대도 맥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현대 질환에 적응해 보자면 감기에 쓸 수 있는데 특히 콧물이 많거나 가래가 많은 감기일 경우 이 소청룡탕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재채기가 있고 기침이 있을 때, 가슴 통증이 있는데 숨 쉴 때 나타날 때, 딸꾹질이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으며 구역, 구토 증상에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설사나 관절통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염, 근만성 인두염, 인플루엔자, 천식, 폐렴, 늑막염, 폐부종 등 여러 호흡기계 질환들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상세불명의 호흡기 장애에도 이 소청룡탕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눈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급성 결막염이 나타났을 때도 이 소청룡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험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일본에서 3살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치험한 예이고요. 기관지염이 있는 아이를 9일 동안 소청룡탕을 투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침이라든지 콧물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치험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소청룡탕은 감기 중에서도 콧물이나 가래같이 무언가 몸에 수분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적절히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겠습니다. 소청룡탕의 주의사항을 살펴볼까요? 신체가 허약하거나 위장이 약하고 땀이 많은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청룡탕에는 마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황에는 에페드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소청룡탕은 가래가 많이 낀 기침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마른 기침을 하거나 열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에서의 폐장의 개념과 폐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본초 및 한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폐와 관련된 질환의 한약 치료요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